안녕하세요. 주식 방송인데 오늘은 제가 최근에 좀 살려고 하는 코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며칠 전에 이제 또 연준에서 약간 협박을 하면서 좀 이게 나스닥 지수인데 조금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인도 놀라서 좀 떨어졌고 그래서 음, 지금부터 좀 사도 괜찮겠다.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천천히 사는 느낌으로 코인을 하나 얘기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BIT 다오라는 거예요. 코인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 방송 그만 보셔도 됩니다. BIT 다오가 이제 코인베이스라는 곳에도 상장돼 있고 주로 이제 그 바이빗이랑 거래소 코인이기 때문에 바이빗에 상장돼 있어요. 근데 약간 최근에 제가 차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보게 됐는데 여기 보면 이게 BIT 프로스펙추얼 컨트랙트라고 무기한 선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차트인데 여기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가 나왔죠. 이게 보면 오랜 기간 역배열을 엄청난 거래량을 뚫고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 거래량이 이제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니까. 근데 방향이 바뀐 것 치고는 물론 거의 두 배 올랐지만 아직 크게 보면 시작인 느낌이죠. 그리고 마침 며칠 전에서 연준에서 협박하면서 조금 떨어졌고 뭐 더 빠질지 한참 누워서 갈지 그거는 좀 알기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인이 오를 거라는 가정하에서 뭘 살까 했을 때 좀 좋아 보이는 코인이다. 그러니까 이유를 좀 설명해 드려야겠죠. 일단 바이빗이라는 거래소 코인이고요. 이름은 이렇게 돼 있어요. BIT 다오. 예를 들어 유명한 코인들이 많이 있죠. 예를 호비 코인, 호비 그리고 제일 유명한 건 BNB죠. 바이낸스 체인 자체가 있으니까 바이낸스 또 뭐 있지? OKB, OKEX 이게 뭐 거래소 다 중국 거래소인데 미국 거래소나 우리나라 거래소는 코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그걸 못하게 막았거든요. 그래서 있던 거래소 코인들도 다 상장 폐지했었고 옛날처럼 우리나라 거래소 코인들이 거코 메타라고 그러죠. 그런 거 펌핑하는 거 이제 다 없어졌고요. 못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없고 중국 거래소들만 있는데 얘가 왜 괜찮냐? 순위를 보여드릴게요. 코인마켓캡이나 코인게코나 코인힐스나 뭐 아무 때나 가서 보셔도 되는데 제일 많이 쓰는 코인마켓캡에서 볼게요. 거래소 순위를 보면 두 개가 있는데 스팟이랑 파생 상품이 있어요. 이건 스팟은 그냥 일반 거래고 파생은 당연히 선물 거래, 뭐 100배 거래 이런 거 하는 데고요. 보시면 당연히 바이낸스가 1위입니다. 아까 말했던 BNB 코인 있는 곳.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미국의 크라켄까지 미국 거래소 2위. 이런 식으로 있는데 바이빗은 7위에 있죠. 7위에 있고 아까 말했던 OKEX, OKX가 OKEX거든 똑같거든요. 근데 8위에 있죠. 바이빗이랑 비슷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업비트나 빗썸보다도 높죠. 근데 요거는 약간 왜곡이 있는 게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요새 법이 점점 빡세져서 자체 자전 거래를 그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거래소가 자기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자전을 못 돌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업체에 맡기거나 외부 그 LP들을 고용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뻥튀기 거래량이 좀 더 힘든 경향이 있다. 뭐 그렇고 일단은 지금 7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물 거래량이 좀 중요해요. 파생 상품으로 가보면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맥스가 압도적 1위였거든요. 0.75, 075나 빨아먹으면서. 근데 여기는 이제 주인이 뭐 지금 국적도 지금 섬으로 돼 있고 관리도 홈페이지도 예전 그대로고 관리를 안 하는데 바이낸스는 1위 거래소 위상으로 엄청 모두 그 선물 거래하는 그 지원하는 코인이 워낙 많아지면서 너무 압도적이고 바이빗도 거기 따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위예요. OKEX는
이제 기관들한테 좀 많이 프랍 회사들이나 그런데 선물 트레이딩 회사들한테 좀 많이 지원해주면서 높아졌고, 근데 바이빗이 거래가 지금 2위란 말이에요. 그 스팟도 최근에 보면 거래량 거래하는데 수수료 막 영원 이벤트 이런 거 하면서 엄청 순위가 올라왔고요. 지금 올라오는 추세요. 이것도. 그런데 암호화폐 순위를 보면 BNB가 바이낸스죠. 당연히 1위 거래소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62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OKEX 내려가다 보면 이런 거 있죠. 도지가 지금 14조죠. 미쳤죠. 코인베이스 그 미국의 거래소가 시가총액이 한 13조 될 텐데 도지가 더 높아요. 그리고 OKX가 여기 4조. 그리고 제가 말했던 BIT가 지금 1조 5천억. 1조 5천억이 싼 건 아니지만 불장이 오면 뭐 뻥튀기 되는 게 그 일도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거래소 위상에 비해서는 싼 거죠. 제가 이런 개념으로 예전에 BNB를 샀었는데 그때는 바이낸스 런치패드라는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 사기 위한 걸 위해서 샀지만 바이낸스 USDT로 보면 제가 그때 아니 이 거래소가 1위인데 왜 이렇게 코인이 싸지? 해서 샀던 게 한 이쯤이에요. 이때 뭐 2만 3만 원 했었는데 이때 사서 그냥 땅 이쪽에 거래소에서 상장하는 다른 코인들 사는 권리를 받으려고 샀었는데 이제 이때는 사실 뭐 후보배한테 겨우 이기고 물론 이때도 1, 2위를 하긴 했지만 지금의 위상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래소가 이제 커지면서 불장 오니까 1위 거래소니까 막 20배, 30배 올랐죠. 그래서 이런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 상대적으로 거래소 위상에 비해서 싼 BIT를 지금 보는 거고요. 차트도 지금 이게 안 좋을 때, 그러니까 한창 좀 살짝 좋아 보일 때 상장을 했다가 그때부터 불장 끝나자마자 계속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게 좋은 게 이렇게 되면 사실 여기는 매물대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불장이 오거나 시간이 좀 좋게 흘러간다면 코인에 흘러간다면 여기 상장가까지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1조 5천억이니까 OKEX 수준만 간다고 해도 여기까지 가는 거고 뭐 코인이니까 더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일단 지금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 거고 그렇다고 뭐 바로 간다는 보장은 사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게 지금 이게 전체적인 비트코인 차트인데 예전 그러니까 짜잘한 불장들 말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는 불장이 두 번 있죠. 여기 2017년, 18년 이때 우리나라 돈으로 뭐 2천만 원 갔을 때 그때랑 재작년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다 기간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이때 한 가는 데가 1년, 2년, 3년 이 정도 걸렸는데 지금 사실 큰 불장이 끝나고 아직 1년 반밖에 안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작은 파동으로 끝날 수도 있고 좀 더 한 1년 시간이 지날 수도 있는데 뭐 지금부터 조금씩 사도 다른 주식이나 그런 거 사는 거에 비해서 충분히 포텐이 높을 것 같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거든. 돈을 잘 벌고 있고 거래소도 잘 만들었고 앱도 보면 제가 앱 개발도 하는데 앱도 되게 잘 만들고 기능이 점점 좋아져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웬만한 주식 유튜버들 그리고 선물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다 영업이 가요. 저는 주식하는데도 저한테 왔거든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커미션을 받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네 아이디로 등록해주면 몇 프로를 준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공개를 잘 안 하겠지만 한 거의 수수료의 35%를 줘요. 그 예를 들어 선물하는 사람들은 바코드 뭐 이런 사람들 알잖아요. 그 나와서 뭐 웃긴 척하고 돈 잃는 척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수수료로 하루에 한 몇백만 원씩도 막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 커미션으로. 왜냐면 그 사람이 쓰는 수수료의 35% 받으니까. 그러니까 뒤로 그 커미션은 돈을 엄청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 거래소에서는 전 세계 모든 유튜버들한테 영업을 때려요.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 엄청 그 선물 엄청 하는 거죠. 그 시청자들이 했던 그 수수료, 그러니까 말이 꼬이는데, 그 유튜버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또 엄청 자체적으로 또 열심히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이 또 돈을 벌어다 주고, 그런 식으로 결론은 돈을 잘 벌 수 있다, 잘 번다, 점점 영업을 열심히 하고 뭔가 하는 거 보면 회사를 키우는 게 점점 보인다는 거죠. 다른 거래소들처럼 홈페이지 한번 바뀌면 6개월 그대로 이게 아니고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런 식으로 잘 크고 있는 거래소고, 실제로 그 수수료도 보면 0.6%씩 받으면서, 어디 갔죠? 선행 상품. 예전에는 비트맥스 0.75%가 국룰이었는데 상위 중에서는 여전히 비싼 0.06% 받으면서 돈도 잘 벌고 있고, 근데 시가총액은 아직 1.5조고 스파 순위는 점점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도 들어왔고, 뭐 그런 이유로 끝에 요약을 할까? 영업, 앱을 잘 만듦, 거래, 선물 거래 2위, 실물 거래 올라옴, 최근에 거래량 들어옴, 상대적으로 싼 시가총액. 뭐 이 정도로 사야 되는 이유가 정리가 되네요. 이거는 보면 이제 사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것까지는, 그거는 그 정도도 코인을 못하면 알려드리기 힘든데, 업비트에서 사서 이제 바이빗으로 전송을 해서 이렇게 컨버터 하시면 돼요. 여기 트레이드 보면 그냥 리플을 팔아서 다시 사도 되는데, 컨버터 하면 리플로 전송한 거 리플 그냥 BIT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수수료 계산해 보면 직접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싸게 먹혀요. 그 정도로 통수를 쳐서 여기서 거래소 그 피를 빼먹진 않고 이렇게 교환할 수도 있고, 교환을 한 거는 여기 파이낸스에 가서 언이라고 스테이킹을 할 수도 있는데, 스테이킹 이자를 되게 조금밖에 안 줘요. 그게 더 좋은 게, 예전 디파이처럼 이자를 많이 주면 그게 더 사기거든요. 이자를 쥐똥만큼 줘요. 그게 오히려 더 나은 점이고. 그래서 최근에 코인을 뭘 살까 봤다가, 물론 그 포텐으로 보면 우리나라 김치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거 업비트에 있는 거 지금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방송 좀 길어지는데 어차피 이쯤 되면 안 볼 사람은 다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런 뭐 잡코인들 하면 몇십 배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들고 있을 수 있나요? 무슨 근거로? 못 들고 있거든요. 나중에 불장 터지고 나서야, 여기서 바닥에서 샀으면 30배 먹었지, 그런 헛소리 하는데 못 들고 있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코인을 추천한 거고, 저는 뭐 지금 다 산다는 건 아니고 지금 사고 있거든요. 저도 사고 있고, 저는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빠지면 더 산다 마인드라서, 뭐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사실 안 봐요. 여기까지는 보는 거는 시나리오였고, 여기까지도 뭐 나스닥에 따라서 빠질 수 있다, 그럼 계속 더 산다, 이런 마인드라서
올해 내내 사다 보면 어떤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다른 주식 어떤 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걸 사놓으면 여기서 상장하는 코인들에 대한 이점을 주거든요. 얘들도 거래소이기 때문에 자기 코인을 들고 있어야 뭔가 혜택을 많이 줘요. 뭐 그런 걸 그래야지 코인을 가격 방어가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오늘 방송 오래 했는데 볼 사람 몇 명은 그래도 볼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일부러 더 길게 했어요. 음, 질문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여기까지 할게요.